네, 이번 시간에는 과세 거래 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 경매로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공매와 경매는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맞죠. 맞습니다.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라,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옥션이나 이런 일반 경매 말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리고 민법, 상법 등 법률에 따른 경매를 말해요. 공매, 경매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체납자이거나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낙찰받은 사람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신고, 무납부로 또 체납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죠. 따라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매를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하면 신용불량자나 체납자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또 체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낙찰받은 자가 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더 낫겠죠.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문납부로 인한 조세 일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는 것 중에 수용을 보겠습니다. 수용. 수용도 원칙적으로 건물 등 재화를 국가나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원칙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죠? 원칙은 과세 대상이 맞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수용 절차에 따라서 수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중에 담보 제공을 볼게요. 담보 제공.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죠? 담보 제공은 재화의 사용 소비 권한이 궁극적으로 이전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보유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질권은 먼저 질권부터 먼저 볼게요. 질권. 질권은 대표적인 게 전담포죠. 전담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동산을 점유함으로써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점유한다고 해서 질권자에게 사용 소비할 권한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관만 할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당권 역시 우선 변제를 담보권으로 우선 건제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마우스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좀 헷갈려서 자꾸 이렇게 다른 데를 줄 긋고 있는데 다음부터 잘 조심해서 할게요. 그리고 양도담보는 등기부 등본상 명의가 담보권자로 변경이 되지만 빌린 돈을 갚으면 다시 명의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양도의 형식을 빌린 거지만 실제 양도는 아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재화의 보급으로 보지 않은 것 중에 사업의 양도를 보겠습니다.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통틀어서 조세 불복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법령 개정도 가장 많았던 부분이죠. 그만큼 관련 예규 판례도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많죠. 사업의 양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쨌든 사업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를 인수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겠죠. 대부분 고액 거래입니다. 만약 사업의 양도를 과회하게 된다면 고액의 거래 금액으로 양수자가 거래 징수 당한 후에 양수자는 그 이후에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을 것이므로 사업자의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죠? 다시 환급을 받겠죠, 하지만 그 전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취지로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이고 사업의 양도는 양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자금 압박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세 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구에 나온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사업장별로 승계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원활한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사업의 부문별 양도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승계사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야 된다. 다만 미수급,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업종과 유형이 동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2006년도 2월 9일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승계 당시에는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 양수인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래도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과세 유형입니다. 과세 유형. 일반 과세자로부터 양수받은 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그리고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양수받은 후에, 그러니까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그 이후에 사업자가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나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유무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와는 상관없이 사업의 양도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양도와 관련해서 해석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분양권을 양도 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번 읽어볼게요.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도 이때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이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와 비교해서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건 부동산 임대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업의 동일성이 없죠.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이 분양권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양도와 관련해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조회사를 양도하면서 공장 용지와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이 공장 건물은 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죠. 이걸 제외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면 양도에서 제외된 공장 용지와 건물은 관광제조 및 판매 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재산이며 원고 자산의 20%, 5%를 차지하는 중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있는 부동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리납부 제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 신설된 규정이죠.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 즉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업의 양도는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선택 사항입니다. 즉 사업의 양도에 해당이 되더라도 양수자는 선택에 의해서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양도자를 대신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본인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 궁금하시죠? 사업의 양도는 원래 재화의 공급을 안 본다고 해놓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대리납부하면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의 양도는 다툼이 많다고 그랬어요. 사업의 양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도 많고 판례도 많고, 그리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사업의 양도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으면 사업 양도자가 양수자가 양도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후에 양수자는 나중에 다시 매입세 공제해서 환급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사업의 양도가 맞네 안 맞네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결국 양수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자금 부담이 좀 있어요. 그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대리 납부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대리 납부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조세의 물납을 볼게요. 국세 중에 물납이 가능한 것 세목은 상속세가 있죠. 그리고 지방세로는 재산세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조세를 사업용 자산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법리상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 맞습니다. 일종의 대물변제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세 10%를 거래 징수해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이 돈은 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지급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과세 실익은 없고 절차만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 이론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맞지만. 그 다음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조합원이 새로 공급받은 토지 및 건축물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조합원들이 새로 공급받은 토지 및 건축물은 뭡니까? 원래부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구획 정리해서 새로 지번이나 동호수를 정해서 다시 나눠주는 거죠. 일종의 환지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환지 개념을 차용해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것은 원래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은 조특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특례 규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